Come on, come on. Take it easy. Terry Bogard. Get ready. 盛り上がってるじゃないか。俺は旅を続ける。新しい場所で新しい風に吹かれて、いい戦いをして気分よく飲んで食べて、全く悪くない。一杯おごるぜ。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탄시 모형의 SNK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킹 오브 파이터 97 버전의 테리 보가드입니다. 12분의 1 사이즈로 나왔고요. 테리 상징인 뒷 점퍼의 별, 이건 카톤 박스라요. 다른 이제 디자인은 따로 없습니다. 얇은 카톤 박스 안에 SNK 로고가 인쇄된 테리 보가드가 보이고요. 그리고 탄시 스튜디오의 로고가 은박 실로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게임 캐릭터 설명처럼 그 폰트를 이용해서 프로필로 해놨고요. 생일은 3월 15일이고 국적은 미국, 182cm의 키, 77kg, O형이고요. 옆쪽에는 멋진 비율의 테리가 모자를 다듬고 있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블리스터 안쪽에 보이는 테리 보가드의 모습이 보이고요. 97에서 테리가 강했을 시기인데요. 얍삽이라고 그러죠. 오락실에서 쓰면 안 될 금기 기술인데, 당시에 파워 차지라는 어깨를 툭툭 건드리면서 철권의 풍신류 기술처럼 한 번 걸리면은 몸이 뜨게 되는데, 그때 연속적으로 방어를 할 수 없게 계속 막게 되어 있습니다. 라이징 태클로 마무리를 해주는 기술이었고요. 필살기로는 파워 게이저라는 기술이 있었고요. 에너지 게이지가 확실히 다 차게 되면은 필살기인 파워 게이지와 하이 앵글 게이저를 쓸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기술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파워웨이브라는 기술이 있었고, 파워웨이브는 너무나 유명한 기술인데 스트리트 파이터의 류켄 같은 장풍류라 보시면 되지만 바닥으로 흐르는 장풍이에요. 번너클은 양손을 펼쳤다가 적을 향해 날아가는 기술인데 실패했을 시에 좀 데미지가 있을 수 있고요. 라이징 태클은 몸을 거꾸로 하면서 올라오는 꽤 멋진 기술이었어요. 그리고 파워 차지는 어깨를 툭툭 건드리면서 적을 공중에 띄우는 기술이었고요. 그리고 크랙슛이라고 몸을 회전시키면서 발을 돌려차는 기술이 있었고요. 파워 덩크라고 적을 공중에 띄운 후에 바닥으로 내리꽂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이제 테리 주 기술이었고요. 스트리트 파이터의 류켄이 유행했을 때, 류켄은 도복 같은 스타일로 무도가이 느낌이었으면 테리는 좀 더 스타일리쉬하면서도 키가 크면서 세련된 비율과 외모로요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캐릭터입니다. 형제로 앤디 보가드가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테리보다는 앤디를 좀 더 잘 썼던 것 같아요. 테리 같은 경우는 직선류의 공격이 많다고 그럴까? 앤디는 곡선류의 기술이 좀 더 많았던 캐릭터 같아요. 뒤쪽에는 탄시 스튜디오의 로고와 웨이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주소들이 쓰여 있고요. SNK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제품이고 홀로그램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박스를 열게 되면 2단 블리스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테리 상징인 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서가 있습니다. 헤드가 2개 있고요. 뻘린 헤드와 그냥 무표정의 헤드, 그리고 휘날리는 헤어와 축 늘어져 있는 헤어가 2개로 교체를 할 수가 있고요. 아쉬운 점은 모자를 벗어서 연출해 줄 수 있는 헤드가 없다는 게 참 아쉬워요. 던져서 환호할 때 모자를 다시 집어드는 그런 연출은 해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번너클의 이펙트 파츠 하나와요. 파워웨이브의 이펙트 파츠가 있는데요. 프로토타입에는 설명이 없었던 LED가 있습니다. 이것도 요즘 유행하는 자석 LED 온오프 스타일인 것 같아요. 패브릭을 이용한 피규어이기 때문에 안쪽에 바디에 대한 가동 범위들, 그런 것들을 명시를 해줬습니다. 발등도 이렇게 꺾이고 허리축이나 무릎, 그리고 팔꿈치 가동 한계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고요. 고관절은 밑으로 내릴 수가 있어서요, 고관절을 위쪽이나 옆쪽으로 더 벌릴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관절을 채택하고 있어요. 손쪽 핀은 잘 안 빠질 시에 헤어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빼게 돼 있고요. QR코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단 블리스터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분리를 시키면요, 본체 하나와 그리고 헤드 하나, 자석 LED 파츠, 번너클 이펙트 파츠, 파워웨이브 이펙트 파츠, 흩날리는 머리, 일반 머리,
그리고 교체 가능한 손 파츠 4개가 있습니다. 자석 파츠와 LED 파츠가 있는데요. 건전지가 기본적으로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CR1220 전지를 따로 구입을 해서 껴줘야 됩니다. CR1220 따로 구입했습니다. 요 규격대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두께가 좀 얇고요. 밑부분을 열어주고 요 방향대로 이렇게 밀어 넣어줍니다. 기존 다른 키트에 들어있는 1구짜리 LED와 비교하면요, 밝기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3구로 되어 있고 여기는 1구로 되어 있고 광원 단자부터도 조금 다릅니다. 훨씬 크죠. 일단 다 켜주고 이렇게 광량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파워 웨이브의 윗부분에 이 파츠를 껴주고요. 첫 번째 대주면 전체적으로 환하게 켜지고요. 두 번째 대주면 깜빡깜빡거립니다. 세 번째로 대주면 이렇게 은은하게 켜졌다가 번너클 이펙츠입니다. 주먹이 형상을 한 푸른 계열의 연질의 이펙트 파츠고요. 테리 가죽 상의에 들어가는 노란 단추인데요. 단추가 떨어졌을 경우 예비용으로 몇 개가 더 들어있어요. 4개가 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봉투 확인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파츠 이렇게 있고요. 본체는 탄시 스튜디오답게 워낙 얼굴을 잘 재현해줬어요.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활동한 SNK 일러스트 작가인데요. 신키로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오사카 미술 전문대학을 졸업하시고 만화가로 활동하다가 SNK의 정식 일러스트레이터로 영입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또 SNK에서 캡콤으로 이적을 하셔서요. 스트리트 파이터 일러스트를 그리신 분이고요. 사진에서와 같이 예전에 오락실에서 많이 보던 일러스트 포스터가 신키로 씨 작품입니다. 신키로 화백의 그 일러스트 느낌을 탄시 스튜디오에서 잘 재현을 해줬습니다. 먼저 얼굴을 보시면 연질의 모자가 있고요. 이 모자는 벗겨지지 않는 게 참 아쉽고요. 연질의 헤어로 또 머리카락이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카락 자체도 굉장히 샤프하고 날카롭게 성형이 잘 되어 있고요. 그 연질로 되어 있어서 부러질 염려가 없습니다. 얼굴 자체도 에어브러쉬로 약간 붉은 빛을 내줘서 핏기가 도는 혈색이 도는 얼굴로 재현을 해줬고요. 신키로 화백의 그 일러스트 느낌과 눈매를 조형으로 그대로 잘 재현을 해줬습니다. 요 의상은 와이어가 안에 들어있어요. 기술을 쓸 때 흩날리는 듯한 느낌을 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의상은 벗길 수가 있고 요 봉지에 들어있는 요 단추 4개가 있는데 여기가 떨어졌을 때 예비용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벨트와 바지는 밑단 부분에 워싱 처리를 해서요. 약간의 웨더링을 좀 줬고요. 컨버스와의 밑창도 이렇게 웨더링과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재현을 해줬습니다. 이런 느낌도 상당히 잘 표현을 해줬어요. 주머니에도 이런 부분 떨어지면은 아까 그 여분의 부품으로 대체를 해줄 수가 있고요. 주머니 안쪽 재단도 뭔가가 들어갈 수 있게 재단은 해놨습니다. 그리고 벨트도 물론 풀어지고 끼울 수가 있고요. 다리를 늘리고 줄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살짝 빼면은 안 뺐을 때의 다리와 뺐을 때 다리 이렇게 길이 차가 납니다. 뺐을 때는 이 부분을 좀 더 가동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다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죠. 가동률을 높이고 싶으면은 고관절 밑을 좀 빼줘서 가동률을 넓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은 여기까지 많은 가동률로 움직일 수 있고요. 팔은 근육질로 잘 되어 있는데 다리가 조금 새다린 듯한 느낌이에요. 원작도 테리가 상체 부분의 근육은 발달했지만 다리는 좀 늘씬한 긴 남자였는데 볼륨감을 좀 더 줬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팔은 볼륨감은 많이 있는데 여기가 연질이 실리콘 팔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있지만 실리콘 팔은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여기가 터질 수가 있으니까 가동률이나 보존력을 생각한다면 요 관절팔로 조용을 해줬던 게 정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팔 가동률은 상박에서 돌아가고요. 안쪽에는 볼 조인트로 껴서 이렇게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의는 벗겨질 수가 있어요. 벗길 수가 있고요. 주먹 파츠 교환은 굳이 드라이기를 쓰지 않아도 연질로 쉽게 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뺄 수가 있고요. 이렇게도 연출을 해줄 수가 있지만 팔 쪽에 이 부품을 껴주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요. 손파츠는 주먹진 손파츠 외에 모자창을 살짝 잡는 손파츠, 세 손가락을 살짝 벌린 손파츠, 전부 다 벌린 손파츠 2개가 있습니다. 헤어 파츠는 이 부분을 통해서 연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넣고 빼는 게 쉽고요. 이런 식으로 잘 안 빠지게 잘 고정될 수 있습니다. 연질로 뻑뻑하게 조형이 되어 있어서요. 부러질 염려도 없고 잘 고정이 됩니다. 일반 헤어 파츠 꼽을 수가 있고요. 양쪽으로 묶여있는 테리 헤어컬을 잘 설정을 해놨고요. 은은한 그라데이션 도색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헤드 파츠입니다. 외침 헤드고요. 이 헤드 역시 노멀 헤드 못지않게요. 상당히 잘 나와 있고요. 입 안쪽에 도색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기술을 쓸 때 포효하는 얼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신키로 화백의 일러스트 느낌을 탄시 스튜디오답게 잘 살려놨습니다. 전체 제품 구성이고요. 파츠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참 아쉬운 거는 스탠드 같은 게 없어서요. 기술을 쓸 때 다양한 연출을 못 해주는 게 아쉬워요. 이런 스탠드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스탠드가 빠져 있고요. 모든 손 파츠가 다 잘 끼워지는 게 아니라서요. 안쪽 부분에 구멍을 좀 넓혀주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좀 뻑뻑하다 싶으시면은 이 구멍을 조금 넓혀주세요. 엄지손가락 파츠를 주머니 안쪽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연출을 해줄 수가 있고요. 모자창을 살짝 짚는 듯한 고독한 포즈를 연출해 줄 수도 있습니다. Terry Bogard. 盛り上がってるじゃないか。俺は旅を続ける。新しい場所で新しい風に吹かれて。 헤드 교체도 스무스하게 이렇게 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잘 빼고 낄 수가 있고요. 역시나 목 안쪽으로 이렇게 관절이 하나 더 있어서요. 볼 조인트로 양쪽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몸통 쪽은 꺾이게 되어 있는데 상체를 살짝 만져보니까요. 연질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등 부분이 조금씩 들어가는 느낌이 있고요. 스톰토이즈 근육 바디처럼 살짝 더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いい戦いをして気分よく飲んで食べて Power wave! Power wave! 번너클 연출 시에 연젤이기 때문에 끼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오른손 파츠인데요. 포즈를 취하다 보니 왼손에 끼워줄 수는 있습니다. 번너클 이펙트 파츠를 끼워주고 흩날리는 연출을 해줄 수도 있고요. 全く悪くない。 빨간 조끼는 벗길 수가 있고요. 상체는 이 부분은 약간의 연질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스톰토이즈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안쪽에 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티만 입혀주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いい戦いをして気分よく飲んで食べて全く悪くない。一杯おごるぜ。 제가 봤을 때 이 빨간 티는 안쪽에는 붉은 인조 가죽 스타일의 코팅이 보이는데요. 나중이 되면은 이 부분도 떨어져서 열화될 가능성이 조금은 보이는 재질이에요. 안쪽에 흰 옷이 있어서 착용했을 때 착색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실 분들도 있는데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크기들을 보면요. SHF, 피규어아츠, 진 사이즈가 거의 맞습니다. 설정상 키도 비슷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의상 커스텀을 해준 진이고 바디도 커스텀을 했고 목핀도 커스텀을 했고요. 요즘에 나온 완성품 의상도 좋게 나왔지만 요즘에 따로 나오는 의상도 굉장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에 6인치 핏이 아니라서요. 6인치들도 이제 얇고 좋은 천들을 쓰기 때문에 핏들이 12인치 못지않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워싱이나 해진 느낌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뒷주머니만 재현을 해줬지만 리바이스 진 상표 같은 것도 살짝 덧붙여줬습니다. 핏감이나 재질들이 예전에 6인치들이 아니더라고요. 인조가죽 재질이라 열화는 좀 걱정은 되는데요. 지퍼 자체도 작동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블 레전드 커스텀 울버린입니다. 기존의 마블 레전드 바디에 조금 작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나왔고요. 의상 같은 경우는 늘어나기 때문에 크게 작지는 않습니다. 마블 레전드도 이렇게 세워주면은 휴잭맨이 키가 180 후반 정도 되기 때문에 마블 레전드도 같이 놔도 큰 위화감은 없습니다. 맥팔레인의 7인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놨을 때 많이 커 보이긴 해요. 마텔의 디지털 스캐닝 기술을 이용해서 얼굴을 조형을 했기 때문에 6인치에서 7인치 사이 헤드들도 잘 나오거든요. 헐크 호건이 마텔 제품 같은 경우도 놓을 수가 있습니다. 헐크 호건 같은 경우는 2m가 넘기 때문에 이렇게 덩치도 많이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놨을 때 실제 설정상으로는 이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2m가 넘기 때문에 덩치나 키가 크기는 하지만 연출이 될 수 있고요. 워리어 같은 경우도 고인이 되셨지만 워리어도 키가 굉장히 크죠. 테리 옆에 놔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탄시 스튜디오의 테리 보가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요즘 6인치 나오는 기술들이 좋아져서요. 예전보다는 확실히 세련되고 도색도 잘 되고 관절도 잘 움직이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예, 오토바이에 이렇게 태워봤고요. 분위기가 잘 어우러집니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뒷부분에 목파츠 쪽에 빨간 부분이 이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조끼를 착용하시다 보면은 바디에 조금 이염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